네, 안녕하세요. 주코나입니다. 오늘은 벌써 IBK 붐업데이 IR 미팅 리뷰 마지막 시간인데요. AI 반도체 이야기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부문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용하게 변화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할 덕산 네오록스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요. 요즘에는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얇고 더 밝고 전력은 덜 먹게 만드는 방향으로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덕산 네오록스란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IR 미팅 듣고 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가 뭐 하는 회사냐? 부터 일단 말씀드릴 건데, 제가 먼저 이 회사가 뭐 하는지부터 알아야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등 뭐든 조금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록스는 OLED 안에 들어가는 핵심 유기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네, 이제 HTL이나 레드호스트, 프라임 소재 이렇게 주요 이 세 제품을 이제 조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뭔지 와닿지 않으실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화면 속에 빛이 잘 나오도록 이제 만드는 이제 효율을 높여주는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야, 이제 옆에 OLED 발광 재료 구조 보시면은 OLED 내부 구조가 되게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덕산 네오록스는 HTL이나 뭐 레드호스트, 그린호스트, 그린 프라임, 뭐 R 프라임, G 프라임 뭐 이렇게 주요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 프라임도 양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이렇게 R&D를 통해서 다른 이것뿐만 아니라 유기재료 개발에도 좀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OLED 출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성장하는 구조에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OLED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OLED 구조를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전자와 전공이라는 게 서로 만나면 빛을 생성을 해요. 그 만나는 공간이 이제 발광층이라고 EML이라고 하는데, 이제 단순히 빛만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빛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전력을 얼마나 덜 먹는지 이걸 결정하는 게 소재인데, 이걸 결정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OLED 시장이 성장할 때 소재 기업, 이런 덕산 네오록스 같은 소재 기업이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OLED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함께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OLED 시장이 거의 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저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면은 지금 시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이나 노트북, TV, 뭐 게임기나 폴더블까지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구조인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냐고 보시면 이제 OLED가 왜 대세냐? LCD라는 것보다 OLED가 LCD 대비 좀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LCD는 이제 뒤에서 쏘는 백라이트가 필요한 구조인데, OLED는 이제 픽셀 자체가 빛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면을 더 얇고 그리고 구부리는 것도 가능하고 디자인 자유도도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조금 OLED가 장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특히 보시면은 요즘 폴더블이나 플렉서블 이런 제품 보시면 OLED가 아니면은 구현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서 덕산 네오록스 입장에서 좀 보면 IT OLED 패널이 조금씩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뭐 모니터, 이제 뭐 그런 큰 화면 시장에서 사용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스마트폰보다 이게 계속 출하량 전망도 계속 좋고 있고, 이게 화면 면적이 스마트폰은 이만한데 이제 이런 IT OLE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잖아요. 이제 화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OLED 소재의 사용량도 같이 증가해요. 이제 그래서 단순하게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제 패널 한 장당 들어가는 소재량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IT OLED 패널 수명 때문에 이제 소재를 조금 여러 겹 쌓는 텐덤 구조로 이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소재를 더 많이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이제 잘 팔려서 이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OLED 적용 제품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량까지 조금 증가하는 구조에 있다. 이게 이제 덕산 네오록스라는 기업을 볼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볼 조금 두 번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블랙 PDL이라는 거고, 이번 사실 IR 미팅에서도 계속 강조됐던 부분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COE 구조가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블랙 PDL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COE나 블랙 PDL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OLED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OLED 구조는 이제 평광판이라는 게 올라가요. 이제 평광판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평광판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외부 빛 반사를 막아주는 조금 선글라스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런 평광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런 게 두꺼워지고 밝기도 줄어들고 전력 효율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널 업체들에서 생각한 게 이 평광판을 빼버리자 이 구조를 생각한데 이게 바로 COE 구조예요. 이제 COE 구조가 이제 보시면은 평광판을 빼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빛을 제어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평광판을 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 빛 반사를 막는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블랙 PDL이라는 건데 이제 블랙 PDL은 이제 부족해진 평광 기능을 조금 보완해주는 특수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실제 적용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그래서 블랙 PDL이 이제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 IT OLED까지 이 소재가 적용이 된다면 덕산 네오록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실제 상용화가 이제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어떤 제품에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원래는 폴더블이나 이제 디스플레이,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국한되는 소재였어요. 블랙 PDL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26 울트라 같은 이런 제품이나 폴더블 아이폰도 이제 상용화 되기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맥북 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시장 크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놓여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블랙 PDL 적용 제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 PDL 적용 제품이 확산된다면 이제 덕산 네오록스 입장에서 큰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수치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 블랙 PDL 적용된 유닛이 조금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COE 기술이 적용되던 이제 폴드나 플립 같은 스마트폰 디바이스 출하량이 이제 700만 대에 불과하다면 이제 S 울트라 시리즈 출하량이 연평균 이제 1000만 대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 블랙 PDL 적용 디바이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이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금 전망을 보고 있고요. 이제 IT 디바이스 경우 같은 경우에도 패널이 이제 스마트폰 대비해서 조금 많이 넓기 때문에 유닛당 이제 4배 이상의 소재가 사용될 것으로 조금 전망되고 있다고 봐요. 네, 이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전망을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다음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빼놓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이제 덕산 네오록스를 이야기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를 사실 떼놓고 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보통.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신기술의 방향이 결국에는 블랙 PDL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선보인 신기술 중에서 FMP라고 플렉스 매직 픽셀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용자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화면 내용이 조금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뭐 비행기에서 옆 사람이 내 화면을 보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일종의 프라이버시 기능,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술을 이제 조금 구현하려면 COE 구조 적용이 사실상 필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슬라이드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블랙 PDL이죠. 근데 이제 COE 구조가 적용되려면 블랙 PDL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평광판을 빼버리는 구조인데 이 블랙 PDL이 없으면은 외부 빛 반사를 막아주는 역할이 없는 거기 때문에 FMP 구조가 이제 COE 구조를 필요로 하고 COE 구조는 블랙 PDL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런 FMP 이런 프라이버시 신기술 자체가 블랙 PDL의 계속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제 덕산 네오록스의 이제 블랙 PDL에 대한 이런 수요뿐만 아니라 뭐 이런 가치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런 신기술 확대가 됨에 따라서 중장기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조금 큰 강점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실적 내용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네, 이제 1분기 연결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729억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은 171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게 시장 이제 예상치도 웃돌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왜 잘 나왔느냐 보면은 이제 별도 OLED 산업 부분에서 이제 전년 대비 24% 증가한 이제 471억을 기록했고, 이 성장 배경에 있어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증가도 있고, 이제 블랙 PDL 매출 확대 영향이 조금 컸던 것으로 설명을 됐고요. 이제 그리고 블랙 PDL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평균 성장률보다 조금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이제 수익성도 보시면 조금 괜찮은데, 이제 별도 영업이익은 이제 116억 원으로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24.6%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약 17% 정도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연결 편입된 현대중공업 터보기기 TMC라는 게 있는데, 이제 1분기 매출은 25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매출이 전분기 대비 좀 줄었는데 이익은 늘었거든요. 이게 플랜트 사업 특성상 납품 시점이 조금 밀리게 되면은 비용도 조금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TMC에서는 이미 3,300억 정도 규모의 수주 잔고 확보한 상태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 인식이 조금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블랙 PDL도 이제 갤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S 울트라 26이나 폴더블이나 노트북까지 적용 확대 가능성이 높고 있고, 이제 기존 OLED 본업 성장에 있어서 자회사 성장까지 붙는 구간이다, 이렇게 붙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OLED 회사가 갑자기 터보기계 인수했다고 그러면 처음 들었을 때는 왜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이게 덕산 네오룩스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기존에 OLED 회사다 보니까 IT나 스마트폰 업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붙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안 좋거나 조금 악재가 껴있거나 악재가 껴있고 이러면 실적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덕산 네오룩스가 머리를 쓴 거죠. 이제 이런 업황에 실적이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 포트폴리오 자체를 조금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좀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인수한 이제 현대중공업 터보기계가 이제 LNG나 뭐 원전,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 이런 산업 쪽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가스터빈 성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는 이제 압축기 부분에서 경쟁력을 조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데, 디스플레이 업황에만 의존했던 구조에서 실적 안정성을 조금 높이는 목적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보시면은 2026년 기준으로 보시면 예상 실적 보시면 이제 매출은 한 1887억 정도 기대되고, 영업이익도 263억, 영업이익 OPM도 이제 한 14% 정도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6년부터 이제 연결 그 실적에 같이 반영되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OLED 본업도 성장하는데 자회사 성장까지 같이 붙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OLED 회사가 왜 터보기계까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IR 내용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같이 해보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할 건데,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봐야 하는 이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OLED 소재주로만 조금 보기는 조금 아쉬운데, 이제 블랙 PDL이라는 신규 성장 동력이 있고, 삼성 고객사 효과가 있고, 자회사 성장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저는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덕산 네오룩스만큼 이제 핵심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다,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없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고요. 네, 이제 오늘까지 IBK 코스닥 붕업데이 마지막 IR 미팅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번 이제 현장에서 직접 듣고 온 에브리봇이나 아우토크립토,
로보티즈, 그리고 마지막인 덕산 네오록스까지 이제 총 4개의 기업 IR 리뷰를 진행해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보면 정말 강한 흐름 나오는데 이제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을 하고 이제 삼성전자 노사도 어제 오후 4시 이후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조금 합의가 됐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호실적을 보여주고 이제 국내 이제 5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피지컬 AI 관련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현대차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로봇주들도 다시 회복하는 흐름 가졌어요. 이제 여러 재료들이 한 번에 붙으면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지수가 오르기도 올랐는데 이제 이 안에서 앞으로 시장을 계속 끌고 갈 주도 섹터가 어딘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현 시점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시장 중심에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